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복 차림의 댕기머리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한복 논란에 불을 붙인 게 처음은 아니죠. 한복도 그 영향을 받은 복식이라고 주장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한푸가 한복의 원조인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구상엔 나라도 많고 그만큼 그 나라 고유의 복식도 다양한데요. 먼저 대한민국의 한복, 일본의 기모노, 베트남의 아오자이, 몽골의 델, 태국의 스타이, 인도의 사리, 러시아의 사라판과 루바시카, 스코틀랜드의 킬트, 그리고 중국에는 치파오가 있죠. 잠깐만요. 그럼 치파오가 한푸인 건가요? 한복이랑은 많이 다른데요? 치파오는 만주에서 유래된 중국의 의상인데요. 만주족의 지배를 받던 청나라 시절 변발과 함께 강요된 것들 중 하나라고 해요. 중국인의 뿌리는 한나라에서 유래한 한족이죠. 하지만 청나라는 한족이 아닌 여진족 출신인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랍니다. 중국의 한족으로부터 오랑캐라고 경시되던 변방의 그 여진족 말이죠. 한족의 나라인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는 무려 300년 가까이 존립되었는데요. 한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만한 시간이었겠죠. 물론 명나라 이전에도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었죠. 이 정도면 뿌리가 흔들린 정도가 아닌 아무튼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건 1949년의 일이에요. 일제강점기로 인해 1948년에나 정식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대한민국보다도 역사가 짧은 건 신기하죠? 그래서인가요? 우리보다 민주주의가 뒤처져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도 우리만큼이나 빠른 성장을 보여줬죠. 특히 경제 성장만큼은 우리보다 빠르게 이뤄졌어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이러한 급격한 성장 뒤엔 성장통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실제로 세계 GDP 2위인 중국은 인구가 많은 만큼 1인당 GDP 순위에서는 60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1인당 GDP가 $10,000 이상인 나라 중에 중국 뒤에 있는 나라는 7개국 밖에 없으니 말이죠. 경제 발전을 통해 민족적 자신감은 회복했으니 이제 필요한 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전통문화 복원 사업을 통해서 자신들의 뿌리를 복원하려고 하죠. 아무리 외부 세력이 통치한 기간이 길었다고는 해도 땅덩이가 넓은 만큼 문화도 방대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1960년대 그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文化大革命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마오쩌둥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대약진 운동을 시작했어요. 1958년까지 이어진 이 운동을 통해 전국적인 토지개혁운동, 협동농장 사업 등이 실시되었는데요. 1960년부터 2년여 동안의 대기근으로 인해 대약진 운동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마오쩌둥의 큰 실패로 인해 당의 주도권은 실용수정주의 노선이 쥐게 되는데요. 1967년 1월 8일 친일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정쟁을 일으켜 당권을 쥐고 있던 이들을 축출하고 문화혁명을 시작하게 되어 대약진 운동이 실질 경제에서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꿈꾼 것이라면 문화혁명은 생활문화에서의 탈권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을 위해 평등이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국민을 이용한 사건이었죠.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니까 뭔가 멋있는데요? 마오쩌둥과 홍위병들이 만든 용어예요. 지금도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계속 그렇게 부른다네요. 아무튼 이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중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소실되었어요.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실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진시황릉은 1974년에 발견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네요. 침략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자국의 만행이라는 것이 씁쓸하죠. 21세기에 들어서야 자신들의 뿌리인 한족의 부흥이라는 명목으로 전통 문화를 복원해야 된다고 느낀 거죠. 바로 한푸가 그중 하나인 거예요. 만주족의 치파오가 한족 전통 복식으로 여겨질 정도가 되니 한푸를 한족뿐만이 아니라 중화 전통 복식으로 의미를 확장시켜서 사용하게 되어 일종의 신조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식 용어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한푸가
한복의 원조가 아니란 말인가요? 이제 모순을 집어볼게요. 청나라를 포함한 이민족의 복식은 한푸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발견돼요. 중국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의 역사를 단절된 역사라고 여겨요. 그렇기에 중화인민공화국 이전의 전성기를 명나라로 보고 있는데요. 명나라 초기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였어요. 당시의 고려엔 고려식 한복인 고려양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유행은 고려를 넘어 명나라까지 뻗쳤어요. 그러자 명나라 홍치제는 고려양은 오랑캐의 복식이라며 고려양 금지령을 내리게 돼요. 중국이 자신들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명나라에서 고려의 한복을 이민족의 옷으로 규정했다는 거죠. 사실 고려의 복식이 영향을 끼친 건 명나라 이전부터였어요. 당번이 된 여자짝이 보자기를 잘 만드니 고려 여인을 흉내내어 머리로 받쳐 입궁한다네. 궁중의 급사와 사령은 태반이 고려 여인이었다. 이 때문에 모두 고려를 따라 일시의 유행이 되었으니 어찌 우연하다 할 수 있는가. 공찰 때 신는 수노은 씨는 고려곳을 닮았고 궁중급사 사령 대반이 고려 여자이며 이런 이유로 사방의 의복, 신발과 모자, 기물 모든 것을 고려를 모방해 온 세상이 미친 것 같다. 하지만 일부 한족주의자들은 고려양이 확인되지 않고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며 당대 중국 문서에 기록된 것들도 날조된 것들이라며 부정한다고 해요. 사실 한푸는 한복과 옷의 구성과 형태도 달라요. 한국 복식의 경우 스키타이 계통의 상유하 고형이라 원래부터 바지를 입었지만 한족의 복식은 남방 계통의 상의하 상형이라 남녀 모두 치마를 입었어요. 그러다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 때 기병 전술을 도입하며 바지가 생기게 된 거죠. 한족의 복식은 소매가 넓지만 한복의 경우 소매가 짧고 날렵하여 움직임이 더 편해 보이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것을 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자의 말을 따르면 공자왈 만약 관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랑캐처럼 휘발좌임을 했을 것이다. 현재는 우리의 한복도 우임이지만 그 당시 한족의 복식이 한복과는 다르다는 걸 본인들이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근데 중국은 왜 그렇게 한복을 본인들 것이라고 우기는 거죠? 한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 고취와 전 세계의 중국 역사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데요. 그동안 한푸가 어떤 복식인지조차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푸를 중국의 전통 복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국 복식의 소유권마저 주장하는 것이죠. 대상은 한복만이 아니에요. 2020년에 개최된 미스워스 대회에서 중국의 한 참가자가 전통의상 퍼포먼스에서 베트남의 아오자이를 입고 나와서 논란이 되었어요. 근데 자신들의 전통 의상은 중국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지 않나요? 사실 중국인들조차 자신들의 전통 복식을 잘 모른다고 해요. 단절된 역사라고 불리는 청나라 시대가 300년 가까이 지속되었으니 치파오가 익숙하긴 한데 한족의 전통 복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잊지 못할 일도 벌어졌다고 해요. 2010년 중국 스촨성 청두에서 반일 시위를 하던 청년들이 한 소녀의 옷을 빼앗아 불태워버렸다는데요. 이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이 기모노라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이 사건이 기모노 화형 사건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이 소녀가 입고 있던 옷은 중국의 민속의상이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전통 복식에 대한 무지함이 불러온 촌극인 거죠. 근데 어차피 기모노도 당나라 영향을 받아 생각할수록 열받아요. 중국이 문화 대혁명으로 수많은 문화가 소실되었음에도 세계유산에 등재된 규모가 1위인 이탈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넓은 땅덩이만큼이나 문화적으로도 뒤처질 것이 없는 나라지만 이렇게 주변국의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건 이 정도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열등감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한복을 탐내는 이유도 자신보다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옷이 있지 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겠죠. 넓은 땅덩이만큼 넓은 대포를 가졌으면 해요. 문화는 컬렉션이 아니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